개학 후 3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1학기 성적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아이들 방학 동안에 아주 잘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낸 친구들도 있겠지만요.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냥 시간이 흘러서 새 학기를 맞이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격차를 좀 줄이고 오히려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3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. 지금 어머님들 아마 준비물만 챙기고 또 이렇게 스케줄 정리하는 것만 하다가 3월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습관을 잘 자리 잡는데 21일이 걸린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아이들도 똑같습니다. 개학하고 3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공부 습관을 잡을 수도 있고요.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돌이켜서 다시 잡기가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개학 후 3주 동안 좋은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듣고 아이와 꼭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바로 수업 태도입니다. 수업 태도가 성적도 좌우하고 아이의 인상도 좌우하게 될 거예요.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그냥 막 떠드는 친구들도 있고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고요. 대충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때부터 성적 격차가 벌어집니다. 뿐만 아니라 아이의 첫인상도 좀 결정되게 될 거예요. 솔직히 저도 학부모지만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.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도 좀 인정받으면 좋겠고 선생님께도 좀 예쁨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? 저도 그렇습니다. 아마 3월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어떤 수업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은 이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인지 좀 파악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떤 수업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?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바르게 앉아서 집중하는 것 이런 거 너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요. 일단 아이가 공부에 좀 재미를 느끼려면 수업 시작 전에 3분, 아니 1분만이라도 수업을 할 내용을 잠깐 교과서를 훑어보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미 한번 본 내용을 접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인데요. 이걸 프라이밍 효과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하면요. 아, 이거 본 적 있어 라고 뇌가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 막 놀다가 2, 3분 일찍 앉아서 교과서 보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.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한 단 1분, 단 2분만이라도 내가 공부할 교과서의 목차라도 살펴보게끔 하는 거예요. 아이들 보면 대단원이 있고 소단원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. 그 목차만 오늘 40분 동안 볼 내용을 살펴보기만 해도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기대하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목차라도 살펴보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요. 많은 친구들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아이들이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이것이 어디에 포함된 내용이지? 라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아이한테 개념을 아는 것, 그리고 큰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. 아이들이 내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떤 단원 안에 속해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의 흐름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목차라도 보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서요.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밑줄도 긋고 체크하고 필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. 이건 아이들이 중학년이든 고학년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교과서에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모든 것이 밑줄 그어져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. 매번 단원평가 보잖아요, 학교에서. 그리고 단원평가를 본 시험지를 가지고 오기도 할 겁니다. 그러면 이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들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무엇이고 핵심어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필기를 하면 그 기억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얘기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정리할 부분들은 필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런데요,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정말 잘 보고 있는지, 집중하는지, 아니면 집중 못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시나요? 저는 아이한테 교과서 가져오라고 합니다. 교과서 가져와서 봤는데 이 교과서에 매번 그림이 그려져 있다. 이러면 이거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, 생각보다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 그림이 정말 많아요. 친구들 매번 교과서 가져오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궁금하다 싶으면 교과서를 한 번쯤 가져오라고 하시고, 아이 교과서에 그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두 번째 내용은요, 주요 과목을 복습하는 것입니다. 전 과목을 복습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주요 과목은 아이들이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요.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요, 복습하지 않으면 내가 기억한 내용의 60% 이상은 잊어버린다라는 내용이 있죠.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제때제때 복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서 주제를 찾고 핵심어를 찾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. 아이들이 배움 노트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도식화하거나 마인드맵으로 표현해보면 좀 더 복잡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. 저희가 수업할 때 책 속에서 등장인물이 복잡한 것도 마인드맵으로 많이 정리해보게 합니다. 그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요, 복잡한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. 글만 적는 것보다 도형이나 화살표, 도식 등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기억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. 나중에 내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게 뭐였구나 라고 살펴보기도 좋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복습의 방법으로 좋은 게 있는데요. 바로 엄마한테 설명해 보게끔 하는 거예요. 아이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개념은요, 설명하면서 자기도 헷갈리는 부분에서 막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개념이나 아니면 오늘 기억한 개념 중에 설명해 보게끔 하면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저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어려워해서 수학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나요? 집에서 선생님께서 내주는 숙제 말고 좀 더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하면 되나요?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도 제가 생각한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,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이가 헷갈려했던 문제, 어려워했던 문제를 풀고 그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게끔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즉,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건 어떤 과목을 불문하고 좋은 복습의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전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매일 10분이라도 독서 습관, 읽기 습관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. 결국 전 과목 성적 무엇이 결정하나요? 문해력이 결정합니다.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과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떤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어요. 그렇다면 아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 네, 읽기가 잘 되어야 하고 그 읽기를 하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. 그러려면 이것도 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 혹은 수학 오랜 시간 공부시키고 주 3회 이상 학원에 가고 집에 와서도 연습하는데 책 읽기는 어떤가요? 시간 그렇게 충분히 주지 않고, 또 그러면서 '우리나라 말인이 잘하면 좋겠다.'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이거에도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10분, 15분, 좀 잘 할 수 있다면 30분이라도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어휘를 잘 모르면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. 책을 읽다 보면 학문적인 어휘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. 저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는요, 42만 개 정도의 어휘 중에 한 1만 개, 그 중에서도 평소 쓰는 말은 5천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. 그러면 나머지 40만 개 이상의 어휘는 학문 어휘이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하나요?
책을 읽어야지만 그 어휘를 접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어휘들은 모두 학문어휘예요. 물론 그 학문어휘를 어머님과 활용하면 좋죠. 예를 들면 너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?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대화로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으로 좀 읽고요.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나만의 어휘 노트를 만들면 좋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. 어휘 노트까지 만들기 너무 힘들다. 앞서서 배움 노트도 써야 되고 어휘 노트도 써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그때 어휘를 찾고 그 어휘에 대해 말로 설명하고 아이도 네가 이해한 어휘의 뜻을 말로 설명해봐 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.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하면요. 좀 쉬운 책,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먼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하루 30분 읽기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조차도 힘들다면 단 10분이라도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개학을 하고요. 개학하면 아이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.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럴 거고요. 그렇지만 이 처음 3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한 학기 혹은 길게 1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와 꼭 나누면서 아이가 좋은 성장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지지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.